저랑 아내랑 서로 그거에 대해서 그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처방도 좀 많이 달랐어요. 뭐 대부분의 부부들이 다 그렇더라고요. 서로 이제 처방도 다르니까 뭐 여기다 대고 조언을 해야 되나 혼을 내야 되나 이런 것도 서로 간에 좀 되게 결정하기 되게 어려웠어요.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좀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. 막 공부에 대한 뭐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풀기 위해서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게임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맥락 하에서 자연스럽게 오는 어떤 성장의 단계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고 저희 아내는 조금 이제 증세가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이제 오는 성장의 단계라고 보긴 조금 더한 거 아니냐, 우리 애가 조금 더 심한 거 아니냐,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원인 분석도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을 서로 다르게 인지하면 처방도 조금 다르게 나가면서 좀 처방도 좀 다르게 나가는데 학원을 조금 더 이제 다른 데로 보내본다거나 와이프는 조금 더 거기 방점 좀 더, 저는 조금 더 지켜보자 주의였는데 저도 좀 맞았던 것 같진 않고 이제 서로 간에 뭐가 정답이었다기보단 그렇게 좀 다른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어려운 시기잖아요. 사춘기 진짜 어려운 시기거든요. 이게 애한테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처방할 거냐에 대한 생각도 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아들이니까 아빠는 어릴 때에 대한 이 투영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그 경험이 아들하고는 다른 엄마는 좀 다른 처방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거기서 이제 어려운 시기에 그 의견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도 또 이제 사춘기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단계별로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맨 처음에는 우리가 되게 바랬던 것 중에 하나, 게임을 집에서 많이 하더라도 PC방에는 가지 말았으면 했어요. 왜냐하면 PC방은 이제 그 당시에는 휴면실, 금연실 분리도 좀 모호했고 그다음 거기서 어떤 친구들을 만나는지도 알 수가 없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PC방에는 가지 말았으면 하는데 자연스럽게 또 PC방 가게 됐어요. 거기서 한번 이제 또 굉장히 이제 부모로서는 이제 PC방에 가는 걸 말릴 수 없게 됐구나 라는 순간 좌절이 한번 오고 그다음 또 이제 힘들었던 것들은 시험 전날까지도 이제 시험에 대한 긴장감이 없는 상태가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했어요. 시험 전날에도 뭐 공부를 한다기보단 우리도 많이 그랬지만 막 게임을 더 한다든지 그다음 하다가 그냥 한 11시, 12시쯤 되면 뭐 책을 좀 보려나? 했는데 가면 그냥 자고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시험 준비가 안 되잖아요. 그런 거 보면은 부모로서는 굉장히 이제 복장이 터지는 상황이 일어나고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죠. 스트레스 많이 받죠. 그런 기대치들이 탁탁 깨지는 순간 부모들한테 오는 스트레스는 진짜 무지막지해요. 무지막지해요. 이제 학교를 안 간 적은 없는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지각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 때 지각이라는 건 사실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. 특히나 고등학생 때는 중3이나 고등학교 때는. 근데 가끔 이제 지각도 일어나고 이제 뭐 이런 일들이 기대치가 무너지는 일들이 딱딱 발생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. 그리고 또 이제 되게 견디기 어려웠던 것들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표정이 있어요. 표정. 지금 우리 애하고 저희 집에 들어오면은 다녀왔습니다. 왔어. 화이팅!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대화가 막 오고 가요. 굉장히 이제 기분 좋은 이런 인사들이 오고 간단 말이에요. 근데 그때는 말도 안 해요. 소리 없이 들어와요. 표정은 얼굴이 시커매요. 엄마 아빠하고는 대화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. 표정이 얼굴에 가득하고 이제 어둡습니다. 표정. 그럼 그 어두운 표정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 마음 굉장히 아프죠. 굉장히 아프죠. 저는 사실 제일 어려웠던 건 그 표정을 바라보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. 이제 사춘기에 빠져있는 동료들의 자녀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을 우연히 보게 될 때 보면 저는 항상 표정을 봐요. 얘가 이제 표정이 얼마나 어두운가 안 어두운가. 근데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애들을 보면 표정이 다 어두워요. 확실히 어둡습니다. 저희 센터 알게 되고 오시게 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. 이건 사실은 굉장히 저희한테도 이제 재미있는 과정이었고 우연의 연속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였죠 아마. 그때가 지금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하여튼 그때 겨울방학 때였는데 이미 학원을 여러 가지 보내볼 수 있는 학원들을 다 보내봤죠. 이제 한 번 가면 5시간 스트레이트로 수업하는 학원도 보내봤고 뭐 이게 아니면 저런 뭐 단과반도 보내봤고 과외도 시켜봤고. 근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해법을 과외나 이제 학원이나 이런 방식으로 풀려고 합니다. 어떻게든 책상 앞에 앉혀놓으면 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. 지금 와선 저는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건 절대 해법이 아니에요. 여튼 이제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하고 나서 이제 기말고사 성적을 받아들고 나니까 참담했죠. 결과도 참담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의 어두운 표정이 뭐 밝아진 것도 아니고. 그래서 이제 와이프하고 저하고는 이젠 이거 학업으로 풀 문제는 이미 넘은 것 같다. 그래서 사실 찾기 시작한 건 요즘 오은영 박사님 찾는 것처럼 심리상담센터를 찾기 시작했어요. 심리상담센터. 그래서 아이하고 우리 셋이 전부 다 한번 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가서 그런 것들을 좀 받아보자라고 이제 거기를 찾고 있었고 뭐 몇 군데 이름을 막 잘 모르잖아요. 인터넷을 막 뒤지던 와중에 이 지원센터가 검색이 된 거예요.
뭐 지원센터라는 게 있는 것도 몰랐지만 그냥 그런 심리상담센터를 찾는 과정에서 소위 학습지원센터라는 뭐 키워드로 검색이 된 것 같아요. 여기 누가 소개시켜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찾다가 아마 아내가 이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그때 블로그에 올라왔던 영상을 하나 본 것 같고 그때 어떤 그 학부모 중에 그 어머님이 인터뷰하신 거를 보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 우리가 원래 찾던 그 심리상담센터는 아닌 것 같은데 저기 한번 가보자고.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가 그 검색해서 온 건데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건 학업은 답이 아니고 우리 뭐 심리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심리상담센터를 검색을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심리상담센터가 아닌 지원센터를 찾게 됐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겨울방학이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때 와서 처음에 보내면서 그 대표님하고 상담도 하고 그냥 방학 동안 한번 맡겨라 보자. 그때 올 때는 분명히 이제 사춘기가 안 끝나 있었죠. 뭐 대표님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그 상태로 와서 이제 그때 처음 만나게 된 거죠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한테 선택지가 몇 개 있냐 이걸 봤을 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장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차피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무슨 막 뭔가 이제 으쌰으쌰 막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일까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지가 별로 없었던 상태였던 거죠 사실. 아내는 그 걱정을 되게 얼굴에 딱 표정에 드러날 정도로 했지만 저도 사실 마음속에는 걱정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갖고 있었고 제가 지원센터를 뭘 한다고 여기 와서 덜컥 믿겠어요. 굉장히 반신반의하면서 계속 회의감을 가지고 이제 대표님의 설명을 계속 들었고 그런데 이제 아직 실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님의 설명은 제가 굉장히 그 당시에 그 기억이 많이 났던 게 동기부여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저희도 그때 사실은 저도 갖고 있던 생각이 학업이 방법이 아니다라는 건 이미 여기 오기 전에 생각을 하고 왔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서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 건가가 전 되게 관심사였어요. 제 머릿속에 그때 생각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의 차이가 뭔가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이 정의를 머릿속에서 파악하고 있었어요.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성취할 수 있는 친구들은 확실하게 다 자기주도 학습의 그 DNA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게 없는 학생들은 절대로 이제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의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은 결국 동기부여에 있는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상태에서 동기부여를 할 방법이 별로 없었던 거죠. 근데 이제 그 지원센터의 우리 대표님께서 저희는 동기부여에 가장 최우선 가치를 두고 그다음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서의 어떤 성장 가치를 굉장히 어떻게든 북돋아서 하겠습니다. 근데 뭐 어떻게는 제가 믿을 방법이 없죠. 진짜? 방법이 있어? 글쎄. 하지만 선택은 이거밖에 없다. 믿어보자. 본 게 없으니까 확신할 수는 없지만 뭐 해주시겠다는데 믿어보자. 그래서 그때 상담하면서 이제 그런 식의 선택을 저희는 했던 것 같아요. 보내시고 난 다음에 뭐 초창기 한 1년 지나서 그 부분에서 좀 초창기 게임이 다 끝났다고 할 수 있었어요. 그때가 아마 12월 말이나 아마 그쯤 왔었죠. 12월쯤에 왔었던 것 같습니다.